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김은자 시인입니다. 더위가 조금씩 짐을 싸고 있는 8월에 벌써 하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셨는지요? 요즘은 시간이 빠르다 이렇게 빠를 수 있을까 싶습니다. 30대는 30마일로, 40대는 40마일로, 50대는 50마일로 시간이 간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눈 깜빡할 사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사라질지 끝이 보이질 않으니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2525년에 In the Year 2525 라는 노래 들어보셨나요? 1960, 70년대 굉장히 오래된 노래죠. 미국 가수 듀오 제이거 앤드 에번스라는 가수가 불렀는데요. 그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사를 요약하면 이래요.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유리관에서 아들과 딸을 고르는 시기를 지난 뒤 결국 신이 내려와 세상을 리셋하게 될지도 모른다 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어쩜 그렇게 요즘 시대를 맞게 비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리셋할 때가 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떡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연재해, 재앙, 병마, 또 요즘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모로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요즘입니다. 인간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위기의식에요. 정치와 사회도 물론이지만요. 문화, 예술, 그 부분이 사실은 더 응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문학은 더더욱 예외일 수가 없고요. 더 좋은 글, 더 좋은 문학으로 시대에 위로가 되고 길라잡이가 되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8월도 벌써 중순을 지났습니다. 이즈음 되면요. 햇살이 아직도 뜨겁지만 띄엄띄엄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 계절의 모퉁이에서 뭔지 모를 외로움과 좀 선선함을 느끼게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바글대던 해변가도 사람들이 집으로 많이 돌아가서 점점 훤해지겠구나, 또 코스모스가 피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8월은 더 옛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옛날 내가 다니던 길, 그 옛날 내가 즐겨가던 카페, 서점, 그때 그 친구들의 웃음소리, 나를 멈춰서게 했던 풍경, 그런 것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 아름다운 추억과 정서를 모아서 오늘도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달래주는 한 줄의 시처럼 맛있는 것이 있을까요? 팬데믹도 계속되고 천재지변도 끊이질 않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요,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구나 라는 걸 몸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추스리고 다스릴지 몰라서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도대체 어느 길로 갈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누구나 그럴 때는 있습니다. 그럴 때 시 한 편이 마음을 다스려주는 것 같아요. 정호승 시인의 말이 갑자기 뇌리를 스칩니다. 사람들은 시를 통해서 이 비슷한 정서와 감정을 확인하고 맞장구 치는 순간 고통이 저절로 승화된다 라는 말이요. 견딜 수 없는 것들 같이 공감하다 보면요. 그 시가 우리를 차분하게 손을 맞잡게 하고요. 가라앉혀 주곤 합니다. 시 한 편 소개합니다. 시 한 편에 저의 해설과 감상을 곁들여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삶의 손을 맞잡는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현종 시인의 견딜 수 없네 라는 시입니다. 견딜 수 없네. 정현종. 갈수록 1월이여 내 마음이 더 여리어져 가는 8월을 견딜 수 없네. 9월도 10월도 견딜 수 없네. 흘러가는 것들을 견딜 수 없네. 사람의 일들, 변화와 아픔들을 견딜 수 없네. 있다가 없는 것, 보이다 안 보이는 것, 견딜 수 없네. 시간을 견딜 수 없네. 시간의 모든 흔적들, 그림자들 견딜 수 없네. 모든 흔적은 상흔이니 흐르고 변하는 것들이여, 아프고 아픈 것들이여. 제목 하나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시입니다. 어려운 말 하나 없이요, 정말 깊고 아름다운 시죠. 이 시는 제1회 미당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매몰되어가는 우리들의 순수한 영혼을 노래한 시입니다. 정말 변명 같지만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쁘고 몰두해야 할 일이 많은지요. 시를 읽고 시를 생각하고 글 쓸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를 쓰는 사람이지만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 사실이 정말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세상이 질겨지고 단단해지면 오히려 인간의 마음은 더 여려져 가는 것 같습니다. 당연 견딜 수 없는 것들 점점 늘어가죠. 견뎌야 할 것들은 더 늘어나는데 말입니다. 견디기 위해서 복용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가고 있는 거고요. 시를 조금씩 나누어서 음미해 볼까요? 갈수록 1월이여 내 마음이 더 여리어져 가는 8월을 견딜 수 없네. 9월도 10월도 견딜 수 없네. 흘러가는 것들을 견딜 수 없네. 그러게요. 이렇게 또 8월이 가고 있는데요. 세월이 흐를수록 1월이요. 첫 문장인데요. 여기서 1월은요. 1월, 2월의 1월이 아니라 날, 일, 달, 월, 초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기사 가는 8월을 견딜 수 없는 것이 어디 시인 하나뿐이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족들, 친구들 잘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우리 요즘 일도 못 가고요. 또 비즈니스도 닫고 이렇게 저렇게 지나다 보니까 8월이 왔다가 벌써 저렇게 간다고 난리니 견딜 수 없는 거죠. 세월이 부른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만요. 뭔가 상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시인은 또 가는 8월도 오는 9월도 깊어질 10월도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흘러가는 것들, 사랑도 그리움도 또 여름 파도 소리도 사람 소리 시끌벅적하다 텅텅 비어가는 저 해변가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다 견딜 수 없는 것들이에요. 흘러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없잖아요, 우리는. 변해가는 것들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요. 우리를 쓸쓸하게 만드는 거는요. 언제나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변해지는 것. 변질되어 가는 것. 인간 세상에서 불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줄 알지만요. 흘러가는 것들, 변해가는 것들은 정말 우리를 못 견디게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식기입니다. 사람의 일들, 변화와 아픔들을 견딜 수가 없네. 있다가 없는 것, 보이다 안 보이는 것 견딜 수 없네. 쉬운 언어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귀절이죠. 이 시는 어렵지 않은 표현으로요. 소통이 원활한 시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우리가 말하지 못한 외로움,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 그 어떤 의식 같은 것들을 정리해 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견딜 수 없네 라는 말로요. 카타르시스를 선사하기까지 합니다. 맞아. 결국 이 일이 더 외로운 건 변하는 것들이었어. 그게 바로 아픔인 거야. 있다가 떠난 것들, 또 빼앗긴 것들, 모두 그런 것들 때문이었어. 보이다가 사라진 것들, 고독과 아픔들, 그런 것들을 이 시는 가만히 줄이면서 진단해 줍니다. 우리말에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왜 눈에 보일 때는 알지 못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가치를 알게 되고 찾게 될까요? 그게 다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사람 마음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식기 감상해 볼까요? 시간을 견딜 수 없네. 시간의 모든 흔적들, 그림자들 견딜 수 없네. 모든 흔적은 상흔이니 흐르고 변하는 것들이요. 아프고 아픈 것들이요. 이렇게 시는 끝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들은요. 변하는 것들이면서 또 시간이었어요. 시간이라는 말 시에서 저는 시어로써요. 시간과 변하는 것들은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남긴 흔적, 상처, 변한 것들, 변질된 것들, 그런 것들을 시인은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모든 흔적을 시인은 상흔이라고 말합니다. 상흔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상처를 입은 흔적이란 말이잖아요. 흉터랑 비슷한 말인데요. 흉터가 육체의 것을 말한다면 상흔은 정신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나간 모든 것들, 나를 스치고 간 것들, 떠난 것들, 흐르고 변하는 것들 모두 흉터가 돼서 너무 나를 아프게 해. 난 견딜 수 없어. 이 말입니다. 흉터를 들여다보면 그때 그 사건, 그 일들이 떠오르죠. 그 골목길을 가다가 뒤돌아보다가 문득 이마가 벽에 꽝 쪄서 몇 방울 꿰맸지. 어릴 적에 성냥불이 재밌어서 성냥불 가지고 놀다가 엄지손가락 여기 데었었지. 그 순간이 생각나잖아요. 시인은 바로 그때가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올 시간이 아니라요. 흘러간 시간이, 흘러서 떠나가 버린 시간이, 그래서 변해버린 시간이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시는 그렇게 무심하게 흘러가는 것들에 함몰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슬픈 거예요. 시간의 물살에 먼지처럼 정말 가무도 없이 휩쓸려가는 삶의 그 덧없음을 견딜 수 없네. 나는 이걸 견딜 수 없네. 저것도 견딜 수 없네. 탄식이 절절히 음악처럼 들려옵니다. 마치 시간이 흐르는 자취같이 물결 흐르듯이 파도 치듯이 바람 불듯이 리듬에 실린 그 시어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흐느끼고 싶게 만들면서요. 공허하면서도 쓰라린 마음을 시의 음악성이 아름다운 시어들이 감미롭게 어루만져 줍니다. 이 시를 쓴 정현종 시인은요. 1939년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고요. 1965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는 사물의 꿈, 견딜 수 없네, 광휘의 속삭임 등 다수가 있습니다. 시집 외에도 시선집 7편이 있고요. 산문집 5편 등 다수의 작품집을 발간했어요. 연암문학상, 현대문학상, 미당문학상, 만해 문예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서울예대를 거쳐서 현재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중에 흐르고 변하는 것들이요. 아프고 아픈 것들이요는 어떤 것들인지요. 그 상흔이
아직도 견딜 수 없게 하는지요. 잘 견뎌서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띄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동포사회의 문학의 저변화, 문학의 전문화,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의 시쿵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문학 뉴스와 문학 주변의 소식을 전해주는 시간입니다. 황순원 작가의 문학정신을 기리고자 디카시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대상을 정수경 시인이 수상했고요. 이만영 시인이 가작을 수상했습니다. 요즘 디카시 하는데 디카시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디카시는요, 창작자 본인이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도 괜찮고요. 그런 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해서 찍은 사진과 함께 5행 이내의 문자, 물론 뭐 시적 문장으로서 문학성이 강조돼야 되겠죠. 5행 이내의 문자로 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를 말합니다.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마지막 인사로 디카시 한 편 소개할까 합니다. 이운진의 나비의 꿈이라는 디카시인데요. 꽃밭의 바깥에서 나를 만난다. 꽃이라는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좋은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해보다 밝은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